잘 보이시죠?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키워주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젠 단순하게 회사라든지 그 보상 플랜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아시고 더 이상 뭐 검증할 필요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저께 그 학습조직이라는 이성현 박사님의 이야기 강의를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그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할 때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또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는 벌써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개척하신 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애매하면서도 알려드리기가 힘든 게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 데에서 이런 말들, 세미나 참석자들이 갖는 의문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가, 과연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유통만 하는 회사고요. 그 유통이 점점 발전을 해서 처음에 직거래했던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플랫폼 유통의 그 네 번째 단계인 플랫폼 사업까지 넘어가고 있는 유통이고요.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하지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애터미뿐만 아니라 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개인이 올라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가 변화된 변화의 순서더라고요. 어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직접 판매라는 거 결국은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원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공급자의 물건을 소비자가 바로 연결을 하자라는 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도매업자나 소비업자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유통의 구조가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단추만 하나 누르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동의업자나 소비업자의 정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런 인터넷이 연결되기 전부터도 그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들의 행포가 너무 싫어서 공급자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트럭에다 싣고 와서 판매하는 구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중간에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판매로 유통을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 자체만 봐도 너무 좋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금상첨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직접 판매에는 방문 판매가 있고 후원 방문이 있고 다단계 판매가 있고 다단계 판매만 지금 다들 나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 판매나 후원 판매가 뭐가 나쁜지 이 두 판매 방식과 다단계 방식이 솔직히 뭐가 다른 건지 왜냐하면 방문 판매나 후원 판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왜 다단계 판매의 판매 방식만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나쁘게 보는 시선 때문에 저희는 어쩌면 더 찬스가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사설이었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배운 거는 대부분이 열심히 일한 자들만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몇 되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큰 소득을 얻고 부자가 되는 길은 자본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금융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노동소득으로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채를 산다든지 뭐 적금을 해서 넣는다든지,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주식을 장사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물을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 소득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금융소득은 내가 현재 지금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소득은 다행히도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산다든지가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다단계 판매, 즉 저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게를 조그맣게 음식점을 하더라도 가게를 빌리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자본 축적하는 방법이 전혀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열,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 공부가 결국은 내가 성공으로 가는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들이 돈 대신해서 애터미 사업이라는 사업의 자본이 되는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 축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안전적인 고소득을 올려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려면 자본을 축적하지 않고는 저희가 도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고요. 그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학습 조직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조직의 필수 조건은 학습 조직이라고, 이성현 박사님의 말투를 빌리자면 피터 세게라는 세게 생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증진해 나가면서 새롭고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구성원들이 영감을 공유하도록 하며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원데이 세미나 가자, 그 다음에 석세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한 두세 번 들은 사람들이 첫 마디가 다 나오는 말이, 저도 역시 똑같이 생각했었지만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매번 똑같은 얘기였지만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축적한 자본에 따라서 그 들리는 말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똑같은 이야기일지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선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대기업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초인류 기업들은 다 학습 조직을 갖추고 그 안에서 회사들을 운영해 나가서 지금 인류 기업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로 저희 그 삼성, 어쨌든 뭐전 세계적으로도 그 인류 기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죠. 이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그 학습 조직에 대한 거를 정의를 했는데요.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여 조직 성과를 증진시켜 나가는 조직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 그 자본을 축적을 해서 결국 그거를 나 혼자만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축적된 자본을 모든 사람, 특히 저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그룹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서 그룹들끼리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뭐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어쩌면 당연하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학습 조직에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사고고요. 두 번째는 정신 모델, 세 번째는 개인적 숙련, 그다음에 네 번째는 팀 학습, 다섯 번째는 비전의 공유인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본을 축적해 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학습 조직이라는 조직 안에서 꼭 필요한 5가지 훈련 방법이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 시스템 사고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가 움직이는 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특히 이 조직이라는 거는 상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긴 하지만 사람 개개인마다는 모든 성향이나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신 모델. 저희가 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으로 몰고 끌고 나가자 보면 꼭 정신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애텀이라는 그룹 안에 있는 각자 개인의 그 사업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계열사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가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는, 우리 회사는 문화가 없으니까 너희 각자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역시 지금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 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를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들을 보면 그 회사마다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쳐있는 회사만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숙련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개개인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그 다 같이 모였을 때 역량을 다 같이 시너지를 개발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숙련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애터미 안에서 보면 애터미는 개인적 숙련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애터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공부를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된 힘을 가지고 회사를 이용을 해서 모두가 성공을 하자라는 그런 그 사상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잘 돼야 되겠어. 회사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중심으로 할 거야 한다면 절대 회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개인적으로 그 숙련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자본을 축적하게 만들면 그 자본이 축적된 것들이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회사가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의미의, 진짜로 어떻게 보면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애터미입니다. 그 다음에 팀 학습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 조직에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어떻게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긴 하지만,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개개인이 본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석세스라는 데에서 분명히 학습을 하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 우리끼리의 조직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 팀이 좀 더 빨리 발전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도구로서 이용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비전의 공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배가 갈 때도 어떤 목적지가 있듯이 저희가 애텀이라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물론 하나의 성공을 해서 임페리얼가까지 가는 게 그 마지막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도달하기 위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그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다 같이 임페리얼만 가자 그러면 가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작게나마 특히 보면 요번 같은 경우는 그 김솔 팀장님, 국장님 가시고 그 다음에 문신혜 사장님 팀장 가시고 할 때 하나의 그게 목표고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전이라는 게 야 1억을 벌어야 돼, 1억 5천을 벌어야 돼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그거를 내가 느끼는 게 실질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전을 같은 팀 안에서, 같은 문화 안에서 꼭 공유를 해야만 다 같이 성공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스템을 참여를,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나의 자본을 축적을 해서 그거를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감으로써 모두가 다 같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결론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그 지향하고 있는 거는 성공과 안정된 고소득으로 성공을 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최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달해야 될 곳이고요. 종착지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태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마음가짐과 정신사제를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 회사가 발전해 나가는 거를 저희가 지금 뭐 회사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듣다 보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매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그만큼 발전이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 자체도 큰 목표를 수정해 나가면서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을 하고 재심합력을 해서 다 같이 이루어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처음에 그 애터미를 접할 때부터 우리는 물건이 파는 일이 아니야 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접할 때 보니까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건을 파셨던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더디게 느꼈었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학습하고 배우고 자본을 축적한 결과가 조금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올 1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불과 한 8개월 안에 아마 그동안에 그 쌓아놨던 자본들이 축적된 자본들이 엄청난 그 시너지를 저는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이 자체가 애터미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